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연대 측정 배웠었죠, 그쵸? 네, 네, 절대연대는 뭐하고 뭘로 측정해요? 방사선 네, 방사선 동위원소하고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연대. 연륜연대약, 나이테 가지고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거는 왜 절대연대예요? 이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네, 딱 그것만 해요. 네. 근데 연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네, 직접적으로, 그쵸? 네, 그래서 절대 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에 이제 비교되는, 그쵸? 상대적인 방식으로 연대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약 한 고고학자가 어떤 유물에 대하여 알려진 연대와 이거는 이제 그 자체에 나와 있는 거죠. 유물 자체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안 나와 있으면은 이제 뭐예요? 연륜연대학이나 방사선 동위 원소로 절대 연대를 이제 그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연대를 알 수 없는 어떤 유물들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상대 연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유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아볼 만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고고학자들은 흔히 중첩의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그 어떤 대상의 무슨 연대라 그래요? 상대적인 연대죠. 그쵸? 네, 상대적인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첩의 원리가 뭐냐? 여러 가지 유물이나 암석이나 지층 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더 깊은 지층에 묻혀 있는 유물일수록 더 오래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에 기반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고대 유물은 유물이나 유적은 어때요? 땅 속에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고대 유물 이런 거 하면 어때요? 항상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더 오래전에 그 유적이나 유물일수록 더 어디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땅속. 묻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 간단한 그런 원리를 이제 직관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층층층층층층이 있을 때 밑에 있는 지층일수록 시기적으로 더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면은 상대적으로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고고학과 지질학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활용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어떤 고고학자나 지질학자가 땅속을 팠을 때 흔히 그 땅이나 암석은 지층이라고 불리는 확연히 구분되는 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만약 그 지층을 옆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파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층층층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한 10층 정도만 나타낸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 1층에 보면 첫 번째 층에 보면 뭐가 나와요? 토기가 나온답니다. 그쵸? 두 번째 층에는 뭐예요? 사람 뼈가 나온대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4층과 5층이 겹치는가? 아니다. 3층, 4층, 5층이죠. 자, 다섯 번째 층에 보면은 뭐예요? 석기래요. 돌로 만든 도구가 나오고, 자, 일곱 번째 층에 가보면은 장작이 나온답니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층에 가보면 동물 뼈가 나온대요. 근데 원래 다 이래요, 그러면? 아니요. 이한 예죠, 한 예. 근데 그 이렇게 지층이 그 땅을 파보면 층층층층이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인 특징인데 여기에 어떤 유물이 나오는가는 다 그 지역별로 다 다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지층이 형성되었을 때 한 번에 하나씩 형성되었다고 추측한다.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의 이제 기본 전제가 뭐냐? 이러한 이제 지층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자, 여기 한 번에 몇 개씩 형성된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형성된다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기도 이제 나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그것은 그다지 멋진 가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과 지질학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사용되는 가정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층이 왜 형성되느냐? 이게 하나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예, 아, 어떤 시대가 이제 쭉 이제 흘러간 거예요. 예,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그 위에 쌓이는 지층은 어때요? 이제 이전 시대와 구분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요렇게 그 층층층층이 구분되는 이유가 뭐냐? 한 시대에 뭐예요? 하나씩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 마치 나이테가 생길 때 1년에 몇 개씩 생겨요? 하나씩 생기죠.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지층도 하나의 시대에 왜냐하면 뭐 동일한 시대니까 뭐 동일한 모양으로 쌓일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또 다른 그쵸 지층들이 생기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별로 멋진 가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네. 예, 근데 실제로 지층이 생기는 모습을 보니까 자,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형성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륜연대학의 기본 가정이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형성된다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1년에 3개, 4개씩도 생겨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쵸? 네. 예, 마찬가지로 중첩의 원리에 따르면은 요 지층 하나가 한 시대에 하나씩, 그쵸?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생겨야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지층이 형성되는 모습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이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층이 10개가 이렇게 있지만 이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한 방에 형성도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외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층을 이제 관찰을 할 때 이렇게 층층층층 한 시대에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연대를 추정하는데 그게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플레이 스 예,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결함을, 그쵸? 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근데 일단 중첩의 원리가 잘 적용됐다. 일단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만약 토양과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지층이 실제로 한 번에 하나씩 형성되었다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지층이 얕은 곳에 있는 지층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시대에 하나씩 형성이 된다면은 이 10번의 지층이 1번의 지층보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예, 오래전에 시대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1번은 뭐예요? 훨씬 최근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한 번에 하나씩 형성되었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층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으며 그 위에 있는 지층이 그 다음으로 형성되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즉, 그림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며 가장 위에 있는 지층이 가장 연대가 짧은 지층이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쵸?
자,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연대를 상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자, 만약 이 결론이 참이라면 분명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층에서 발견된 어떤 인물이 가장 오래되었을 것이며 가장 위의 지층에서 발견된 어떤 인물이 가장 연대가 짧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고고학자가 위 그림에서 보여주는 어떤 인물들의 절대 연대를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는 거죠. 절대 연대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 사람은 정작이 석계보다 오래되었으며 차례로 석계는 토계보다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고학자는 심지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요. 이제 그 절대 연대를 이제 이제 그 측정을 이제 해 봐야 되는데, 네, 여기 여기 아까 석기라 그랬죠? 그쵸? 자, 네, 봅시다. 장자기, 석기. 석기는 토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게요. 장자기, 석기, 석기를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연대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석기와 관련된 절대연대를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 없는 상태죠. 네, 근데 자, 요 장작을 기준으로 해서 중첩의 원리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석기는 장작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빠른 시대에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있겠죠. 연대가 더 이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석기를 기준으로 해서 토기를 얘기할 때 훨씬 더 빠른 시대에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연대를 상대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중첩의 원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 예. 근데 여기 장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이 장작이니까 자, 이거를 연륜연대학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네요. 이 있겠죠. 그쵸? 알테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절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못 하는데, 여기 절대 측정법으로 할 수 있는 애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 층, 두 층을 올라가니까 그만큼 연대가 더 이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대략 뭐 여기 연륜연대학으로 BC 한 1000년이라고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두 층 정도 올라가니까 얘는 한 BC 한 800년 정도의 유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얘는 BC 1000년이 뭐예요? 절대 연대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 연대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부분,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 고고학자가 장작의 절대 연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륜연대학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라. 연륜연대학에 기초하여 그 장작이 1000년 정도 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보라. 그러면 비록 동물뼈에 관한 절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1000년보다는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뼈는 장작이 발견된 지층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층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첩의 원리는 적어도 이 고고학자에게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유물이 얼마나 더 오래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준다. 이것은 나름대로 유용하기도 하지만 역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암석과 토양의 지층은 항상 하나씩 차례대로 쌓이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지층들은 어떤 대규모 지각 변동의 결과로 동시에 쌓이기도 한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네, 지층이 하나씩 차례대로 쌓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까 말했던 10개의 층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있다는 거죠. 근데 쌓여 있는 모습만 보고 얘는 차례차례 쌓인 거야. 얘는 한꺼번에 쌓인 거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테가 있는데 얘가 1년에 하나 생긴 애야, 3개 생긴 애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연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높은 신뢰성을 갖고, 예,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어려움이, 그쵸? 예,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므로 중첩의 원리에 잠재된 기본적인 가정은 어떤 경우에든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첩의 원리가 옳은 때와 그른 때를 구별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유물들의 상대 연대를 논의할 때 많은 경우 그릇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쵸? 예, 그렇다면 언제 하나씩 쌓이느냐? 언제 동시에 쌓이느냐?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냥 하나씩 쌓이는 거로 해석해가지고 적용을 하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쌓였다라고 하면은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 연대가. 없죠.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씩 쌓이는 거로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뭐냐? 실제 연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개 층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사실 원래대로 따지면 동시에 만들어진 동시대 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근데 이게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7번 지층을 기준으로 1000년으로 이제 계측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원래 다 뭐예요? 다 BC 1000년에 그 만들어진 그런 유물들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갑자기 동물뼈 같은 경우는 더 밑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년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얘는 BC 네. 1200년에, 그쵸? 예, 살던 동물의 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런 부분에서 이제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 연대로 이게 한 몇 년대 언제쯤 유물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 연대로 나왔다. 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연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수치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178쪽이죠. 178쪽.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그 전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인류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자, 지금까지 나는 고고학과 역사,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갑자기 우리가 고고학과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쵸? 네. 예,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뭐, 그 다음에 거기에 고고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 얘기 왜 나오게 됐었는지 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쵸? 네. 예, 생명체의 역사를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아, 예, 생명체의 역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라는 자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역사학이 어떻게 되는지, 고고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얘기를 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다음 이제 이후의 장으로 넘어가면은, 생명체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정작 고고학과 역사가 과거 인류사에 대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쭉 검토한 결과 그 결론이죠. 그쵸?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지면이 부족해서 조금 말을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역사와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배우는 것이 두 학문의 결론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열심히 소개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무엇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역사와 고고학을 진행하는지 모른다면 역사학자와 고고학자가 말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법을 모르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역사와 고고학이 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역사와 고고학이 과거 인류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잠시 동안 논의하고 싶다. 두 학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인류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한 정확한 기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학과 고고학을 증거들을 쭉 검토한 결론이 뭐냐? 성경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인지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인류사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재현 읽어봅시다. 같은 시대를 다루는 다른 어떤 역사 자료보다 성경이 역사 과학의 여러 가지 검증 방법을 훨씬 더 잘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즉 과학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관련된 시대에 만들어진 다른 어떤 역사 문서에서 제시하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사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역사와 과학의 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평행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경이 다른 기사보다 훨씬 더 뭐예요?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잊지 말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성경이 뭐 말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는 종교 문서니까 신화가 많이 포함돼 있어.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다라는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역사와 고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서연이가 읽어봅시다. 이것은 지구상의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한 전체 인류사가 성경을 통하여 가장 완벽하게 제공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성경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견고한 과학적인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는 다소 믿기 힘든 사건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는 어떤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로 온 세상이 파괴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든 노아라는 사람이 이끄는 가족 구성원이었을 뿐이다.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타당한 문서를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어떤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거는 배제하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은 과연
역사적으로 그쵸? 예, 그 진실에 우리가 과연 그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성경이 역사적으로 타당하다면은 가장 타당하다면은 그 전체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성경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든가 예,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은 예, 역사적으로 그쵸? 예, 어떤 진실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 무엇보다도 모든 다른 역사적인 작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역사 검증 방법들은 지금까지 성경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말한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역사의 여러 부분들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역사과학에서 점차 멀어져서 어느 정도는 자기 멋대로 규칙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재현이 읽어봅시다. 어, 또한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풍부한 성경 외적인 증거,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들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조금 뒤에 배우게 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대홍수에 관한 지질학적인 증거가 상당히 많다. 역사는 지구의 과거 어느 시기에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다른 증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다. 네,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도, 그쵸?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물론 반박을 하자면 또 반박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네,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과학이든지 그런 식으로 다 사실 그 반대 의견들이 예, 제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타당성이 그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예, 성경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서연 읽어볼게요. 수많은 다양한 문화에서 수많은 다양한 문화에서 전 세계적인 홍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기원전 2000년까지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바빌로니아 서판에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현자를 찾으러 다니는 한 통치자에 관한 것이다. 이 현자와 가족들은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로 그 이야기에서 묘사되고 있다. 네, 그리스 그래요. 예, 예, 잠깐만요. 우리 요거 읽어봤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예, 그 설명도 했었죠. 그래서 예, 당대 사람들이 이제 실제 홍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예, 기억들을 예,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쵸? 재구성해서 예, 이렇게 흔적들을 남겨놓는 예, 그런 증거로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연이가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프티아의 왕 데우칼리온과 가족들이 제우스가 인간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보낸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폴리네시아 원주민들, 중앙아메리카 토착민들, 남아메리카 토착민들, 남아시아 원주민들, 중국인들, 일본인들에게도 모두 이와 유사한 전설들이 많이 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담겨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유명한 거 배주자 아시죠? 배주자. 음, 네, 배주자인가 배선자인가를 이제 그 풀이를 해보면은 그 어떤 배가 있고, 그러니까 배 모양을 한 게 있고, 그 옆에 여덟 팔자의 밑에 입구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네.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나? 그쵸?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풀이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홍수 설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며느리와 8명만 살아남았다.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럼 이 얘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노하우. 하면은 네, 노아 홍수로 바로 곧장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한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네. 그리고 그 탐하다라고 할 때 우리 탐심을 품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탐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무 목자가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계집 여자를 씁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탐하다 할 때 탐자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무가 여자. 네, 이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잖아, 선악과. 아, 네, 네, 이 얘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풀어보면은 그 배경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어 쓴 사람들은 중국인이잖아요, 중국인. 네. 네. 근데 중국인들이 왜 어떻게 그 이런 이야기들을 그쵸? 예, 자기네들 문자와 그 배경이 되는 예, 그 설화들, 예, 문화들에 예, 이게 다 녹아 있겠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성경이 실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예들도 어때요? 이런 흔적들을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홍수설화들이 이제 이런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폴리네시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 이와 유사한 전설들이 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마무리해 볼게요. 이 모든 문화가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배웠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기 한참 뒤까지 그리스인들이나 유대인들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토착민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다른 문화와 머나먼 대양으로 갈라져 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문화에서 그토록 유사한 전설들을 소유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인류사야말로 아마도 과거 인간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성경에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역사를 살펴보려고 할 때 성경은 최고의 역사적인 틀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역사들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본적인 틀이 성경이 돼야 되지, 성경을 평가하는 다른 무언가를 갖고, 그쵸? 접근을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덜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쵸. 과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성경을 기본, 그쵸. 베이스로 삼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입장을, 시각을 따라가는 거를 채택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